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아마 올 3월 무렵에 네. 저점을 치고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지금까지 수출이 별로 안 좋죠. 1월 달에 네. 수출이가 16.6% 감소했고요. 네. 2월에도 7.5% 감소했어요. 거의 작년 말부터 계속 작년 이러고 있죠? 10월부터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네, 네. 지금 감소폭이 2월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네. 근데 2월에는 조업일수가 많았어요. 일하는 날짜가 많으니까 이걸 보면 안 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요. 실제로 일하는 날에 우리가 얼마나 수출이 됐는가 네. 그걸로 따지니까 15.9%. 일평균 수출이 15.9%나 감소했으니까 아직도 수출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지역별로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품목별로 보면 어디로 수출이 안 되느냐. 네. 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특히 그 반도체가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예.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올 2월 통계인데요. 네. 작년에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18.9%였어요. 아. 근데 올 1, 2월 통계 보니까 우리 12.4%로 급락해 버렸거든요. 물론 1, 2월 통계 가지고 연간을 따질 수가 없는데 네. 반도체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반도체 그리고 상황. 반도체가 감소한 만큼 그 자동차는 증가했어요. 자동차는 작년에 7.9%에서 올 1, 2월 보니까 10.9%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별로 보면은 네. 올해 그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올 2월까지는 아직도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늘어날 거라고 그렇죠. 기대를 아마 할 수가 3월부터는 좀 개선될 텐데요. 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22.8%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 25.9%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 2월 보니까 19.8%로 많이 줄었네요. 중국 수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죠. 네. 대신 미국 비중이 작년 16.1에서 17.6%로 미국은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3월 2분기 가면서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아마 중국 쪽으로 수출이 조금 개선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쪽으로는 작년 올해 수출이 잘 됐는데요. 네. 미국 경제 방금 전에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뭐 지난 2월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0.7% 올해. 그런데 2분기에 마이너스 전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0.4, 3분기 마이너스 0.1. 미국이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요. 모양이 좀 달라질 거예요. 미국으로는 수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대신 그동안 작년 올 1월 굉장히 부진했던 중국으로는 수출이 좀 증가할 거예요. 미국 비중 줄고 중국이 올라가고. 예. 아. 작년에는 미국 비중 올라가고 중국 네. 비중 계속 줄어들고 올 2월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마 3, 4월 가면서는 미국 비중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니까 미국 비중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지역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세계 경제가 한눈에 보이니까요. 네. 우리나라 수출만 딱 확인을 해봐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면 코스피가 좀 그래도 과대평가가 돼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저 일평균 수출하고 늘 그 코스피하고 관계를 보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평균 수출이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15.9% 감소했어요. 근데 제가 예측한 거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따지면은 네. 사실 2월 말 그 적정 주가가 228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413 이 정도 끝났으니까 한 6% 정도 단기적으로는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뭐 6%, 10%는 언제든지 가대평가, 가소평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출이 감소폭이 너무 크고 주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대평가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출이 감소폭이 크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각 기업들별로, 이제 재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특히 제조업 쪽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저 심리지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네. 예, 그래프 보시면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감소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장기 평균이 79인데요. 네. 예, 그런데 지난 1월 보니까 63으로 여기서 100 기준입니다. 네. 이 BSI가 100이 넘으면은 경기가 좋다고 대답을 한 사람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요. 100이 하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100 밑으로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제조업 경기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난 2월 통계 보니까 보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낫다고 좋다고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 보니까 대기업 BSI가 62입니다. 62요? 중소기업은 65.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보면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좋다고 대답했죠. 예, 그런데 2월 통계 보니까요. 내수기업이 65, 수출기업이 61,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과 이 수출하는 기업, 수출기업 이 수출 두 가지가 대기업이- 힘든 거네요. 그렇죠. 수출 대기업이 사실 경기가 좋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대답하죠. 네, 그만큼 우리 지금 수출이 안 되고 특히 수출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현재 경기 상태는 거의 2009년 그때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2009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네. 이때도 그 대기업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네, 그만큼 대기업 경기가 심리가 좀 악화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심리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뉴스라든지 신문을 보면요. 네. 지금 그렇게 심각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조금 심리는 괜찮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심리 볼 때 한군에서 발표하는 뉴스 심리도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그런데 뉴스 심리 지수는 그냥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느냐 네. 이런 것 가지고 AI가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한군에서 작성합니다. 실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주가도 올랐잖아요. 작년 12월보다도 올 1월이 더 좋았고 2월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가를 많이 따라가고 시장 상황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한국에서는 그 처음에 만들 때 네. 뉴스 심리 지수가 국가에 선행한다, 1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근데 뉴스 심리 지수하고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수고 코스피도 지수로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네. 똑같습니다. 방향이. 선행성이 없고요. 뉴스 심리 지수하고 코스피 심리 지수는 동행해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국 그 뉴스가 지금 시장 상황의 심리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하니까.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좀 네. 1개월 좀 선행하면은 이게 이달에 증가했으면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게 증가했으면 다음 달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선행성이 주가 지수라면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아쉽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모든 걸 미리서 다 반영해 버린다는 겁니다. 참 이 시장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네, 그럼 뉴스 심리 지수는 앞으로 주가를 전망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그동안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3월 동안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예. 그래서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올해는 뉴스 심리 지수, 동행지 순환 변동, GDP 이런 거 보면 별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식 투자 못 하신다.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미래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를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사실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 올 1월까지. 네. 선행지수도 떨어지고 경기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졌었죠. 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선행지수 전망치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그래프가 좀 달라졌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번에 통계청에서 선행지수도 바꿨거든요. 오. 2015년 기준을 2020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달라졌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가지고 또 미래를 예측했어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전망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일 것이다. 그래서 올 3, 4월, 5월까지 주시장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전망해 놨는데요. 네. 근데 바꿔진 것 가지고 전망해 보더라도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확인 시점은 4, 5월 가야지, 5월 가야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네. 아마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은 주가도 더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됐습니다만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우리나라 재고일 지수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거꾸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떨어질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추면서 생산을 줄이니까요. 네. 물론 수출이 되고 내수가 좋아지고 그게 상품이 팔려가지고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면 가장 긍정적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선은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일 지수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면 선행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준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 저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좀 미래 경기를 예측한다 이런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축소되다가 작년 11월, 1월, 2월 중순까지는 오히려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낮아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단기 금리차 선행지수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코스피가 어떻든 작년 9월에 2135로 조금 2,500까지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코스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마 선행지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이 저점인데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네.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주춤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할 때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좋고 네.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아마 전저점 밑으로 주가도 그 다음에 선행지수도 전저점 밑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아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주가도 한번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봐야 된다. 우리가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모델에서 나온 수치 가지고 여기다가 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예측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예측 오차 고려해가지고 매월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아마 올 3월 무렵에 네. 저점을 치고 이제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이런 지표를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할 때 좋은 지표죠. 선행지수. 이 선행지수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해주신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저점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3월달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좋을 테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주춤할 수 있다,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의 경기 순환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어요. 좀 롱텀이죠. 옛날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좀 발표를 일찍 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 언제가 저점이었고 언제가 고점이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 또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현재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얘기까지도 폭넓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계속 좋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이게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지금 대기업 심리지수 중소기업보다 더 나쁘다고 그랬죠. 재벌 많이 쌓였다고 그랬죠. 동행지 순환 변동치 계속 떨어지죠. 네. 현재 경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걸 미리서 다 반영해 가고 있다. 반영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경기 지표, 저 수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 실사지수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활동 동향 나오면은 언론에서는 이런 거 현상을 보고 많이 나쁘다는 보도가 나올 텐데요. 네. 올해는 그런 현재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먼저 내다보는 사람, 먼저 공부를 해서 잘 시야가 넓혀진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만큼 사실 보이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전까지는 뭐 경기 순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지표들 나오면 안 좋다는데 그럼 지금도 주식시장 떨어지나?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이 시장에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네. 얼마 전에 이 선행지 순환 변동치 네.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요. 왜 모양이 좀 바뀌었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우선 통계청에서 기준 연도를 바꾸면서 지수가 좀 변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2023년까지만 전망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2024년까지를 전망해 놨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뭐 꾸준히 좀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혹시라도 3분기에 이 모델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조정이 올 경우는 또 주식을 더 늘릴 기회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래프 변동이 생긴 점에 대해서 왜 그러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기준 연도가 바뀌고 또 2023년까지 해서 2024년까지로 교수님이 늘려놓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